이게 대한민국 평균 저축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5년까지 저축률은 평균 32.85%입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 저축액은 34.9%입니다. 근데 이 저축률 평균값이잖아요. 이런 통계는 평균에 오르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평균값은 모든 수를 더한 뒤에 총 개수를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중간값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간값은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저축 비율을 보자면 이 34.9%를 못 미칠 거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나이 들수록 월급은 오를 거고 저축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참 많죠. 대표적으로 결혼한다거나 아이가 생긴다거나 부모님이나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등 상상도 못한 지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 최대한 돈을 빨리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쉽고 빨리 모으기 위해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공통점을 모아 정리를 해보니 핵심이 되는 방법이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3가지 방법을 알고 난 뒤론 돈 모으는 게 습관이 돼서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가장 효과 좋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류하기, 두 번째는 돈 굴리기, 세 번째는 공부하기입니다. 각 방법에 대한 시간은 타임라인에 정리해뒀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류하기는 돈을 고정비, 변동비, 저축으로 나눠서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을 줄이는 거죠. 고정비는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보험 같은 걸 말하고 변동비는 취미생활, 용돈, 대인관계, 축의금이나 친구를 만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예산을 나누는 거예요. 고정비와 변동비로 쓰는 비용을 적어보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돈이라는 물을 모아야 하는데 밑빠진 독에 열심히 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돈이 어디서 새는지 파악을 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쓰는 돈을 아끼는 겁니다. 저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예산대로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써요. 종이로 적기보단 21세기 문명의 힘을 빌려 노션에 가계부를 적고 있습니다. 원래 뱅크샐러드 어플로 쉽게 가계부를 썼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얼마 쓰는지 생각 안 하고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산안을 생각해서 쓰고 있나 하고 확인해보니까 자동으로 가계부가 기록되니 예산은 생각 안 하고 경각심 없이 돈을 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계부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요.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직접 적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걸 새삼스레 알게 돼서 소비할 때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못해도 50% 이상은 저축하려고 미리 돈을 빼놓고 남은 돈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퍼센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절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교통비가 많이 나가면 기후동행카드처럼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서 통신비를 줄이는 것처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보는 거죠. 식비는 배달은 아예 안 시키고 직접 해먹고 있는데 마감 시간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면은 식비를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것보다 마트에 가면 싼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쓴 돈을 가계부에 쓰면서 예산대로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저축을 늘리는 거죠. 중요한 건 적은 돈 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절약하고 씀씀이를 아끼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돈을 쓰는 씀씀이는 늘릴 수 있어도 많이 쓰던 걸 줄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더 빨리 모으게 돼요. 두 번째는 돈 굴리기입니다. 그냥 돈을 모으면 사실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걸 보고 돈이 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2%대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짜장면이 9,000원이었다면 내년에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사실 2% 오른 9,18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만 하고 돈을 가만히 두면 절대 돈을 빨리 모을 수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많이 돈을 굴려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재테크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별로 잘 되는 시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잘하는 재테크가 다 달라요. 문제는 쉽고 빠르게 돈을 모으려 하는데 갑자기 이런 재테크를 하기는 어렵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재테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 리스크가 없는 적금, 파킹 통장을 시작으로 돈을 모으는 거죠. 적금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넣어서 만기 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금융 상품이고, 파킹 통장은 돈을 주차하는 주차 통장입니다. 적금과 다르게 돈을 필요할 때 넣었다가 뺄 수가 있어서 유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으면 이자율이 보통 연 0.1% 정도 될 텐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1,000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83원의 이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파킹 통장과 적금의 상품을 찾아보면 정말 다양하게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돈을 모으지 말고 적금과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안전한 재테크로 돈을 굴리는 경험을 우선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으로 마지막 세 번째 공부하기로 이어집니다. 자, 세 번째 공부하기. 돈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번 돈을 늘리는 재테크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법인 수입 늘리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재테크를 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돈을 굴리기는커녕 대부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해서 돈을 잃지 않게 앞에 1번, 2번 방법으로 저축 습관부터 기르면서 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는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장을 가볍게 해서 주식, 부동산, 코인 등으로 나에게 맞는 재테크로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재테크 공부 방법은 바로 책 읽기예요. 예를 들면은 초보자가 공부하기 좋은 책에는 돈의 심리학,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방법 같이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좋은 정보가 무료로 풀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돈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하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돈을 굴리고 있게 되더라고요. 또 처음 공부할 때 책을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유튜브 EBS 채널에 있는 자본주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본주의에 대한 5부 다큐 영상인데 진짜 쉽고 잘 만든 다큐예요. 밥을 먹거나 출퇴근할 때 틀어놓고 보다 보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재테크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EBS는 영상뿐만 아니라 책도 있으니 취향에 맞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늘리기는 당연한 말이지만 돈을 많이 저축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예를 들자면 자격증을 따거나 업무에 관련된 스킬을 배운다거나 실제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 책과 강의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코인, 주식처럼 금융에 투자하는 거 말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나의 역량과 경험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같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재테크와 수입 늘리기 둘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재테크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돈의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요. 열심히 돈을 늘렸는데 잘못된 투자로 인해 힘들게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린다면 여태까지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맛있는 거 안 먹고 돈 아껴가면서 목돈을 만들었는데 잘못 투자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허망하죠. 물론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투자든 시간 없이는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 해도 기회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원래 모았었던 금액까지 되돌리기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돈을 잃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내 공부가 하루 이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긴 시간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시장을 보는 안목과 지식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을 모으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테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자나 배당금, 수익률로 인해 돈이 점점 불어나게 돼요. 그리고 불어난 이자에 이자가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모은 돈이 좀 더 빨리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가장 기초가 되는 저축과 재테크는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